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바로 사회 시간이죠. 자, 오늘 사회 수업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혹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내용에 대해서 공부했는지 기억하고 있는 친구 있나요? 한번 자유롭게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걸 배웠죠? 자, 잘 생각이 안 나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사진을 몇 개 준비했습니다. 자, 이 왼쪽에 있는 하얀색 옷을 입고 계신 분이 있는데 이분 누굴까요? 우리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많이 봤었던 선생님 같은데요. 그쵸? 맞아요. 바로 영양 선생님이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사진. 자, 이분은 누구시죠? 노란색 버스를 운전하시는 분 같은데. 그렇죠. 맞습니다. 바로 통학버스 기사님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사진들을 여러분들이 다 보았을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배웠냐 하면은 바로 학교에서 우리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다양한 교직원 분들에 대해서 배워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 우리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교직원분들이 이 분들 말고도 굉장히 많았죠. 예를 들면은 다양한 이제 교과 선생님들도 계셨고요. 그리고 학교를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는 미화 선생님도 계셨고요. 그리고 학교의 시설물을 관리하고 계시는 행정 선생님도 계셨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학교에 있는 교직원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자, 그럼 오늘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배워볼지 상당히 궁금하지 않나요? 자, 그럼 오늘 배울 내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주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다양한 교직원분들이 있잖아요. 그 교직원분들에게 정말로 이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학교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는 환경을 위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오, 완전 또박또박한 목소리로 잘 읽어주었습니다.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우리 학교 교직원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할 수 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수업을 듣고 감사 인사를 등교했을 때, 코로나19가 끝나고 등교 수업했을 때 우리 지나다니는 교직원 선생님들에게 감사 인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수업을 듣게 되면은 여러분들 오늘 수업 꼭 잘 듣고 기억해서 나중에 선생님들에게 감사한 인사를 잘 하는 그러한 학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활동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활동입니다. 첫 번째 활동은 우리가 다양한 감사 표현을 알아봐야겠죠. 무작정 어떻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까?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감사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감사한 표현은 정말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긴 하지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한 세 가지 표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표현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죠, 맞아요.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우리가 정말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이게 되는데요. 이 말은 우리가 이제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의 부탁을 뭐 들어주었다던가 또는 도움을 주었다던가 아니면 뭐 자신이 필요로 하는 뭐 원하는 선물 같은 거를 주었을 때 그러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말로써 우리는 감사합니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업을
시작하고 수업 끝날 때 선생님께 차렷 인사를 하게 되죠. 그때 인사할 때는 선생님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감사한 표현을 하는 가장 대표적인 말이 말 끝에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두 번째 표현을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두 번째 표현 읽어볼까요? 그렇죠. 잘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고맙습니다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사람이 베풀어준 호의나 도움에 대해서 자신의 마음이 흐뭇하고 즐거울 때 사용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청소를 했어요. 청소를 해서 선생님이 우와 너 정말 청소를 너무나도 잘했구나 그러면서 간식을 이렇게 줄 때가 있습니다. 그쵸? 그럴 때 여러분이 고맙습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쵸? 이렇게 타인이 베풀어준 호의나 도움에 대해서 내 마음이 정말로 즐거울 때 그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고맙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것도 감사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존경합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존경합니다. 자, 이거와 같은 경우에는 감사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약간 한정지어서 있는데 아무래도 학교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이니까 존경합니다라는 것도 이제 감사 표현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존경합니다라는 말은 타인의 인격이나 사상 또는 행동에 대해서 내가 깊은 감동을 받았을 때 또는 저런 선생님 정말 멋있다. 내가 정말로 어른이 되었을 때 저 선생님처럼 닮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런 마음을 표현할 때 우리는 존경합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 감사하는 표현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세 가지 표현만 가지고 감사한 마음을 충분히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물론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문장을 만들어서 풍부하게 이야기한다면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할지 우리가 그것을 더 덧붙여야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두 번째 활동으로 넘어가서요. 어떻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감사한 표현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감사 표현 문장 만들기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첫 번째 사진 선생님 계시죠? 자, 이 사진 어떤 선생님이었죠? 우리가 방금 전에도 봤던 사진이죠. 그렇죠. 맞아요. 바로 영양 선생님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영양 선생님한테 감사 표현을 할 때 그냥 감사합니다. 또는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만 감사 표현을 하면 될까요? 그렇죠. 안 되겠죠. 영양 선생님이 어떠한 나에게 이득을 주었는가? 이 부분을, 어떤 부분이 정말 고마운지를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한 감사한 표현을 해야겠죠. 자, 영양 선생님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시죠? 도움? 어떠한 일을 하시죠? 그쵸, 맞아요.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점심 식사를 제공하죠. 맛있는 급식을 제공해 주십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감사한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자,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보고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그쵸, 급식을 맛있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지금 종소리 때문에 사운드가 조금 묻힐 수가 있습니다. 자, 영양 선생님 항상 맛있는 급식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감사한 표현을 문장으로 만들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감사합니다라는 말 앞에 맛있는 급식을 만들어 주셔서 자, 이런 식으로 교직원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감사한지를 붙여주는 것이 가장 큰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너무너무 잘 읽어주었어요. 여러분들이 학교에 와서 이제 점심시간에 밥 먹게 될 때
또는 급식실에 갔을 때 영양선생님을 만약에 보게 된다면 한번 이렇게 영양선생님 항상 맛있는 급식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직접 감사의 표현을 표시해 보는 건 어떨까요? 자,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진 어떤 분이시죠? 그렇죠. 맞아요. 통학버스 기사님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 통학버스 기사님한테는 어떻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해야 될까요? 자, 통학버스 기사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해 주시죠? 그쵸. 아침에 집에서 학교로 이동할 수 있게 해 주시죠. 그리고 학교가 끝난 이후에도 안전하게 우리를 집으로 데려다 주십니다. 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표현을 하면 되겠는데요.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좋습니다. 아주 또박또박 잘 읽어주었어요. 자, 통학버스 기사님, 항상 안전하게 등하교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너무나도 잘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사진입니다. 자, 세 번째 사진은 어떤 사진일까요? 이분 누구실까요? 누구죠? 자, 빗자루를 들고 청소를 하고 계신데요. 바로 학교 미화원님입니다. 자, 이분들은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할까요? 그쵸. 학교가 지저분해지지 않도록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정리를 해주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면 되겠죠. 자, 다 같이 노란색 글씨를 한번 읽어볼까요? 와, 너무너무 잘 읽었습니다. 환경위원님, 항상 학교를 깨끗하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면 좋겠죠. 네, 아주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 사진입니다. 네 번째 사진. 자, 이분은 누굴까요? 그죠. 딱 봐도 책을 한 손에 멋있게 들고 계시는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우리 학교에는 여러 선생님들이 계시죠. 선생님도 그렇고 담임 선생님도 있을 수 있고 부담임 선생님들도 있을 수 있고 각 교과마다 선생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이분들은 우리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시죠? 그쵸. 우리가 재미있게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과 과목들을 알려주시죠. 자, 그러면 어떻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아주 잘 읽어주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선생님, 항상 재미있는 수업으로 공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자신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수가 있겠죠. 너무너무 잘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오늘 첫 번째 활동에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문장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지금 이러한 문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학교에 나오게 되었을 때, 선생님이나 또는 교직원분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표시해 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면은 교직원분들은 그 말을 듣고 정말로 정말 너무 기쁠 것 같아요. 선생님도 지금 벌써 뭉클해지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감사 표현을 하게 되면은 그분들은 더욱더 자신의 일에 보람을 느끼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게 되겠죠. 자, 여러분들 꼭 등교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교직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두 번째 활동으로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자, 두 번째 활동은 이제 우리가 감사 표현하는 말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문장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이제 감사 표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방법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감사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제 학교에 여러분들이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원격 수업, 지금도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만나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감사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사진을 보면은 스마트폰에 이제 앱을 통해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건데요. 카카오톡이나 또는 오른쪽에 보면은 문자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배웠던 감사한 마음을 그대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카카오톡이나 문자, 이와 같이 스마트폰을 사용한 감사 표현하기는 여러분들이 아마 사용하기에 가장 쉽고 빠르게 편리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단점이 이렇게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 교직원의 전화번호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담임 선생님이나 아니면 부담임 선생님 핸드폰 번호는 알고 있을 거예요. 담임 선생님한테 한번 감사한 마음을 표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자, 두 번째는 어떤 것 같아요? 사진 보니까. 그쵸? 편지입니다. 편지. 자, 여기 보면은 종이와 펜이 있고요. 우측에 보면은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이라고 해서 손편지를 이용해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아마 어버이날에도 엄마를 위해서 감사한 마음을 손편지를 써서 아마 보냈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스승의 날에도 선생님에게 손편지를 써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마운 사람들에게는 감사 표현할 때 손편지를 이용해서 그렇게 길게 쓰지 않아도 되고 아까처럼 이렇게 한 문장 정도 만들어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손편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감사한 그런 마음이 그대로 편지지 안에 담겨집니다. 정말로 정성이라고 하죠. 정성 어리게 여러분들이 손글씨로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면은 정말 그 편지를 받게 되는 분은 너무너무 감동스럽겠죠. 자, 손편지를 이용한 감사 표현도 너무나도 좋습니다. 이렇게 손편지지를 써서 편지 봉투에 넣고 우체국을 통해서 슉 보내면은 그 분에게 전달이 되겠죠. 자, 이것도 약간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게 주소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분이 어디에 있는지. 예를 들어서 학교에 있으면은 화성나래 학교 어떤 선생님 이렇게 해서 편지를 보내면 되겠죠. 그렇지만 이게 주소를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약간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자, 바로 전화기를 이용해서 감사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자, 전화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목소리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정말 너무 보고 싶습니다.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가르쳐 주셨던 점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안부를 물으면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전화기를 이용해서 감사를 표현을 하게 되면은 가장 큰 장점이 바로바로 그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또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선생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쵸? 바로바로 네, 자신의 목소리도 들려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더욱더 친근하게 자신의 감사 표현을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우리가 또 핸드폰 번호 또는 전화번호를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이런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있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 영상을 이용한 감사 표현하기입니다. 영상. 자, 여기 사진을 보면은 아주 멋진 배우가 있네요. 그쵸? 이 배우가 지금 서울에 계신 엄마에게 멀리 떨어져 계신 엄마에게 영상 편지를 통해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영상을 사진으로 선생님이 이렇게 올려두었습니다. 자, 영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핸드폰을 통해서 동영상 촬영을 하면 되겠죠. 직접 영상을 틀어놓고 자신이 그동안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사람에게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느꼈던 감정이라든지 어떠한 모습이 정말 너무나도 감사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영상을 찍어서 직접 보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감사 표현을 할 때는 영상을 찍어 놓은 후에 메일을 통해서 또는 만약에 선생님에게 보낸다면 학급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게시글을 올려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에도 정말 여러 가지 매체를 사용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하나가 정답이 없고요. 여러분들이 그 감사하고 있는 마음을 표현을 할 수만 있다면 정말로 좋겠죠. 자,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학교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학습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말에는 우리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세 가지. 자, 첫 번째로 어떤 말이 있었죠? 혹시 기억나나요? 그쵸, 맞아요. 첫 번째는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말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뭐가 있었나요? 그렇죠. 고맙습니다라는 말이 있었죠. 타인이 베풀어준 호의나 도움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즐거울 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게 됐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어떤 게 있었나요? 그렇죠. 맞아요. 존경합니다. 주로 이제 이 존경합니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라든지 또는 자신이 정말로 닮고 싶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깊은 감동을 받아서 자신의 닮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로 선생님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존경합니다. 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고 있죠. 자,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말 세 가지를 우리가 오늘 배워봤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한 네 가지를 배웠습니다.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그쵸? 자, 첫 번째는 뭐였죠? 그쵸? 스마트폰, 전화기를 사용해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었고요. 자, 두 번째는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카카오톡이라든지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손편지를 이용해서 직접 정성이 담긴 손편지를 직접 보내게 되는 방법이 있었죠.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리가 영상을 직접 제작해서 그 영상을 그 고마운 분에게 전달하는 방법까지 총 4가지 감사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우리가 우리 학교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꼭 기억해 두었다가 여러분이 정말로 존경하는 또는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분이 한 분은 꼭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꼭 자신이 감사한 마음을 표현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분도 정말 기분이 너무 좋고 여러분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질 거라고 선생님은 확신합니다. 자, 좋아요. 그러면은 오늘 배워본 내용은 여기까지고 이제 다음 시간에 어떤 내용에 대해서 배워볼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노란색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좋습니다. 1일 리포터가 되어 인터뷰 활동을 계획하기인데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1일 리포터가 되어서 우리 학교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시는 교직원분들을 인터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뷰가 뭘까요? 인터뷰. 자, 인터뷰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질문을 미리 사전에 질문을 적어 두었다가 그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그런 활동들인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선생님을 또는 어떤 교직원을 인터뷰할지 미리 생각해 보는 것도 다음 시간에 공부할 때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벌써부터 기대되지 않나요?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너무나도 고생 많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과 함께 감사 표현하기라는 주제로 공부를 해봤죠. 너무너무 고생 많았다는 이야기 해주고 싶고요.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더욱더 재밌고 유익한 수업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인사하면서 이번 수업을 종료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안녕.